트럼프 대통령의 2박 3일 방중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관련 내용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란 상황보다는 미중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끝내고 중국에 가겠다면서 한 차례 미룬 방중인데 결국에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가서 좀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가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지난해에 타결 지으려고 했던 관세 문제 이게 지금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집중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문제라든가 좀 미국 측에서 이제 수입하려고 미국 측에서 수출을 해서 중국 쪽이 수입하려고 하는 농산물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 보잉 항공기 대량 구매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국민들한테 이번 방중이 성공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중국적으로 볼 때는 이번 기회가 매우 기묘한 이런 기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선거를 또 10분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대만 문제라든가 그 반도체 고성능 칩의 수입 규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기회를 포착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에서도 이번 회담이 이란 전쟁의 향방을 결정질 중대한 분수령이다. 그리고 중국이 예상보다 강한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언론 보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베이징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란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중국 도움 필요 없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중국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직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에 중국에 방문해서는 이란 문제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하겠다. 중국이 이러이러한 이란과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렛대가 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곧이어서 다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협력이 필요 없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해 속내는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중국 측에게 강력한 요청을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번 1차 그 이슬라마바드 회담을 하기 직전에 양쪽에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마지막 순간에 중국이 들어와서 이란한테 협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그게 굉장히 주요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시진핑 주석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번 기회에 저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그 중국 도움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수행단 면면을 보면요. 이번에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수행에 동행을 했거든요. 국방장관이 미국 대통령이랑 같이 중국 수행에 가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던데 결국에는 뭐 타이완 문제도 있겠지만 이란 전쟁 끝내는 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방장관도 같이 간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 이것은 주무부처가 국무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방장관이 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란과의 전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번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대동을 하고 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행단 면면을 보면 이번에 빅테크 수장들도 함께 에어포스 1에 올랐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 팀 쿡 CEO, 그리고 엔비디아 CEO도 같이 갔는데 이 CEO들이 같이 대거 이렇게 방중에 함께 한다는 게 단순히 세일즈 이상의 그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에는 지금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 투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풀기 위해서는 역시 기업의 참여, 기업의
기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젠슨 황 회장 같은 예. 경우에는 일단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안 탔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런데 알래스카에서 기착을 해서 이제 태운 것입니다. 그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중국 측에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초고속 반도체 칩 이 문제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을 이제 동행시킨 것입니다. 중국 측으로서는 그 새로운 미국의 고성능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매우 잘 적응을 하고 또 흡수를 하고 또 그걸 예. 응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잘못하면은 중국한테 이 기술을 다 그냥 뺏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함한 결정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미국이 중국보다 기술이 한 발 앞서 있다는 이런 자신감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결국 이 분야에서 기술 표준화 예. 문제에 있어서 미국 측의 기술이 표준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중국도 미국의 기술에 종속될 가능성이 없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 이 빅테크 수장들이 같이 간 건 시진핑 주석에게 그 반도체 문제 같은 것들 수출 규제 완화하는 데 대해서 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 발 물러나고 대신에 어떤 것들을 얻어내기 위함일 텐데 이란 문제를 이제 시진핑 주석이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이란에게 어떤 압박,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이란 호르무즈 해협 이쪽에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지금 이란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석유 이것은 사실상 경제 제재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은 지금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것의 90%를 지금 중국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는데 그래서 이 물량도 지금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다른 나라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이런 나라들로부터 지금 수입하는 물량도 굉장히 큽니다. 그게 전체 보면은 중국 수입 물량의 45%가 되는 것이고 예. 그것도 지금 현재 다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부터로 수입하던 이 석유마저도 또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중국으로서는 전체 석유 수입 물량의 50% 이상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중국에게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중국 측으로서는 이것을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예. 중국 측으로서도 또 다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응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란이 중국에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경제 파트너도 되고 그리고 1대1로 사업의 중간 예. 지점에 또 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으로서도 이참에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에서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시진핑 주석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좀 더 확대해 보려고 하는 이런 구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일단 성의를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최근 나온 보도 보면 미 국무부 쪽에서 중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 반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 측도 부인을 하지 않았거든요. 해당 지역의 안정 유지하는 건 국제사회 이익에 부합한다 정도의 입장을 냈습니다. 그동안 중국 쪽에서는 그 이란 입장을 좀 대변하는 이란에 손들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이 그 합의를 했다는 내용 자체는 이란에서는 달갑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중국으로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는 석유 수입 물량이 전체의 45%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통행료를 낸다고 하면은 중국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유가 상승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따라서 중국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법의 원칙, 유엔 해양법 협약의 통행료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과연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의 협조로 인해서 통행료를 받게 된다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중국으로서도 아마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예.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루비오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서로 협의를 해서 예. 발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도 국제법의 원칙, 자유통항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내세우고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이란의 입장을 두둔하겠지만은 이 문제는 국제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딱 일주일 전에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중국 방문해서 그 왕이 외교부장 만났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동시에 개방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왕이 부장이 냈는데 그러면 일단 해협을 열되 해협 통행료를 이란이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면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란 내부에서는 이 앞으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의 통제권 아래 놓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매우 강해 보입니다. 국내 입법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행정적인 조치도 지금 몇 개가 이미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 통행료를 계속 받겠다는 얘기인가 하는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행료를 받기는 아마 국제법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고 대신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핑계를 댈 것입니다. 예. 예를 들면은 안전 호송 문제, 그리고 안전하게 루트를 관리해 준다는 거, 그리고 길에 부설되어 있다면 그걸 완전하게 다 제거하겠다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수수료는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통행료까지 가기는 매우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동안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꽉 막혔던 게 핵 문제였는데 왕이 부장 같은 경우에 그 이란이 평화적 핵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미국은 이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잖아요. 핵이 먼저 선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 풀 수 없다는 건데 이번에는 이란의 핵 문제도 논의가 될까요? 저는 당연히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핵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이란 문제를 전혀 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왕이 부장과 아락치 외교장관이 만났을 때 그 왕이 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 원칙을 지지한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중국 측에서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 이것은 주권적인 권리다. 이것도 또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 것이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우리가 완전히 주권을 다 뺏는 것이 아니다. 20년간만 안 하는 것이고, 왜?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은 우라늄 농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부터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권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 이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 측에서 상당한 이해를 표시하지 않을까. 따라서 이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는 아마 중국 측에서 이란에 대해 현재까지의 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해 주면서 자기들의 입장을 또 요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트럼프는 베이징으로 간 상황이고 이란은 중국의 그 영구종전 같은 입장을 좀 대변해달라 요청을 한 상태인데 동시에 또 미국에는 굴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아주 강경한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란의 상태는 어떨까요? 네, 굉장히 이제 착잡하고 굉장히 초조할 겁니다. 과연 저기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얘기가 오고 갈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 중국이 과연 어느 정도의 그 미국 요청을 받아들여서 자기들한테
압력을 행사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슬람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 그리고 정권 내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예. 중국의 이런 요청을 어쩔 수 없이 많이 감안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주미 중국 대사관에서 SNS에 올린 4개 레드라인이 있는데 이게 딱 미국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회담 하루 전에 올린 내용이어서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완 문제, 민주주의 인권 문제, 그리고 중국의 발전 권리 같은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 4가지 레드라인을 올린 이유,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그 4가지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국 측에서 조금 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국내 정치 문제와도 이제 연관이 되는 사안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인권 문제, 민주주의 문제 이것은 중국 측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바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홍콩 내에서의 반민주 인사들 이제 구금 문제 그리고 종교인 문제까지도 되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위구르의 그 노동자들의 노동 착취 문제까지도 이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 정부로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국내 정치와 연관되어 있어서 따라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거론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또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미국과 중국이 각각 가지고 있는 지렛대가 명확하게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두 정상의 만남을 두고 이번에 협상이 이란 전쟁의 협상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다지 큰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2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이것은 중국의 뜻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어느 정도 중국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중국이 이 중동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예.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판단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만 잘 해결이 된다면은 중국은 이 중동 지역에서 새로운 세력 균형에서 일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상당히 귀담아듣고 그리고 이것을 이란 측에 전달하면서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제 그것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행보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이 만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을지 함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